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이런 와중에 앞서서 중국 쪽에서 2차 전지 관련 밸류체인의 수출 통제 이슈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관련 업계 그리고 특히 K배터리를 중심으로 어떤 영향력과 또 반사이익이 있을지 궁금한데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수출 통제 이슈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네. 사실 중국은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휘토리처럼 자신들이 강력한 어떤 레버리지를 갖다가 휘두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 하에.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예, 것이. 어쨌든 뭐 이게 그 2차 전지 섹터가 그 중국의 이번 어떤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서 그만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아니면 전략적인 어떤 휘토리만큼 네. 전략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갖다 중국도 인정한 셈이죠. 뭐 어쨌든 그 휘토리만큼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건데 네. 중국이 이제 사실 그 깜빡한 거는 하나가 있죠. 여기에는 강력한 K배터리라는 네. 어떻게 보게 되면 기술력 측면에서는 중국 배터리를 앞서고 있는 K배터리가 있다는 걸 갖다 잠시 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수출 통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네. 고밀도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이게 에너지 밀도가 300와트/아워 퍼 그러니까 킬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프리미엄급이라든지 어떻게 보게 되면 고급 어떤 차종에 들어가는 좋은 거. 에너지 밀도가 예. 높은 이걸 갖다가 이제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수출 통제 자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전부 다 망라합니다. 배터리 생산 설비, 가령 뭐 와인딩 기계라든지 네네. 배터리 할 때 이런 생산 설비도 통제를 하겠다. 그다음에 양극재 제조 기술, 리튬 생산 및 가공 관련 기술, 그다음에 음극재, 흑연, 그다음에 LFP라든지 삼원계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까지도 수출 통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장비, 제조 기술, 음극재, 양극재, 전구체, 고밀도 배터리 등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갖다 전체적으로 망라를 해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이 하나를 깜빡한 것 같다. K배터리의 존재감을 잊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지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중국은 자신들이 네. 믿고 있는 거고요. 네.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믿고 있는 겁니다. 뭐에 우위를 갖고 있느냐? 결국은 배터리 핵심 기술과 공급망의 글로벌 영향력을 갖다가 자신들이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 미국의 어떤 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하나의 그 카드로서 이걸 갖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게 왜 배터리라는 게 중요하냐면 앞에서도 제가 그 전략적 어떤 가치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단순하게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다음에 각종 IT 기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형 전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ESS AI 어떤 패권을 갖다가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실으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필수 불가결로 ESS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이외에 물리적 AI는 이게 필수적이에요. 자율주행차라든지 가령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UAM이라든지 EV 톨트라든지 가령 뭐 수직 이착륙기 같은 거.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어떤 심장 역할을 갖다 배터리가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지만은 결국은 이 배터리 통제를 갖다가 중국만이 이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갖다 통제하는 순간 미국의 미래 산업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믿고 있는 건데 그 중국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조선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한국의 K 배터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레버리지 카드로서 과연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의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어요. K 배터리 관련주가 막 요즘에 네네. 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런 조치가 이제 나오면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받쳐주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럼 수출 통제한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예. 그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예. 이게 맨 처음에 발표가 됐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굉장히 우울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건 네. 우리 2차 전지 업체한테는 굉장히 기회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오늘부터는 서서히 논조가 좀 약간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시행 시기 자체는 굉장히 불확실해요. 이게 11월 8일부터입니다. 11월 8일. 왜 11월 8일일까요?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말에 열리잖아요. 거기서 미중 간의 어떤 정상회담 자체가 지금 예정이 거의 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는 반드시 이번에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 정상 간의 논의가 되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수출 통제를 지속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일단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수출 통제지 수출 금지가 아닙니다. 금지라는 거는 전면으로 완전히 막는 거고요. 이 통제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중국 정부의 어떤 허가를 득해서 수출을 하게끔 만들겠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그 일단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서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중국이 장비를 갖다가 해외에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 수혜를 받겠죠? 네. 특히 전구체 업체, 양극재 업체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모든 업체들 중에서 밸류체인을 어느 정도 완성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핵심 광물부터 시작을 해서 전구체, 양극재 여기까지 심지어 리사이클까지 전부 다 이 밸류체인 그러니까 수직 계열을 완성한 그룹들이 있죠.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요.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요. 이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 만들고 있으니까. LNF도 이제 전구체 공장을 갖다가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그 굉장히 큰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배터리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가령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는 CATL하고 약간의 어떤 협력 관계를 갖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배터리, 고밀도 배터리를 수출 통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테슬라라든지 포드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기타 OEM들, 중국이랑 같이 그 협력해서 중국 배터리 업체랑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 OEM들도 이거 수출 통제가 점점 심해지네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국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예. 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뭐 점유율 경쟁에서 우리가 뭐 약간씩 계속해서 이제 중국한테 밀리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고토 회복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그 지금 소재단에서 가령 뭐 흑연이라든지 이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 천연 흑연 원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형 흑연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전구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뭐 코발트라든지 뭐 등등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에서 어느 정도 내재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니켈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그룹에서 어느 정도 인도네시아 광산에 투자를 하면서 확보를 이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광물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단기적 충격이 있을 수밖에는 사실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재화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는 걸 갖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번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중국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해준 거예요. 아, 이거 빨리 더 서둘러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출 통제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의 예로 뭐가 있죠? 일본이 한국 반도체를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 소재를 갖다가 막았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돌아서서 완전히 거의 국산화했죠. 아, 이거 우리가 이 밸류체인을 갖다가 완전히 특정국에 깊이 의존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광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년, 재련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수직 계열을 해나가고 있던 마당에 사실 중국이 이런 카드를 갖다가 던짐으로 해서 사실은 그 속도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충격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식을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이 수출 통제했는데 한국이 좀 먹을거리가 좀 풍부해진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 선별을 좀 부탁드려요.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뭐 전부 다 말씀드렸지만 일단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밀도 배터리를 갖다 수출 통제를 본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 자동차 OEM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테슬라라든지 포드라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하고 손을 잡고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부 배터리를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한국 배터리를 바꿔야 되겠죠. 특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형 배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작은 거. 그렇죠. 예. 아니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휴대폰에 예. 배터리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거 거의 중국산 쓰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삼성전자 중국산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수출 통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K 배터리를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점점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똑같아요. 아까 양극재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가령 뭐 양극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양극재에 관련된 것들 갖다 통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양극재업자들한테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수혜주 계열을 갖다가 이미 완성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광물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구체도 직접 만들고, 전구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다음에 포스코 그 그룹 같은 경우 포스코 퓨처엠에서 전구체 공장 얼마 전에 끝냈잖아요. 전구체 공장. 그래서 한 4만 5천 톤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그 얼티엄 셀즈로 전략 납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35년까지인가 30년까지 44만 톤 규모로 늘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리튬, 니켈 이거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지금 흑연이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흑연 이제 개발을, 광산 그렇죠.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모잠비크라든지 중요한 또 요소이기도 하고. 모잠비크라든지 탄자니아에서 일단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구형화하는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걸 갖다 내재하는 걸로 일단 결론은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양극재, 전구체, 음극재 기업들한테는 뭐 수혜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장비업체들한테도 기회가 올 수밖에 없겠죠. 장비업체들의 그 주가가 사실은 지금 2차 전지 섹터 밸류체인 중에서 제일 먼저 사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설명드렸던 인도가 지금 거대한 배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네. 인도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도 인구가 15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거의 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의 소비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대 시장으로 뜨고 있는 건데, 여기 장비들이 원래는 그 중국의 그 장비들이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됐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한국 장비들이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출 통제 움직임들이 한국의 장비 기업들, 아니면 2차 전지 밸류 체인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한 어떤 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는 그런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네네. 예. 그 중에서 이제 그 언론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가격 탄력성이 계속 좋았죠. 며칠 그리고 정도에. 좋은 이슈도 막 생기고 있어요. 네. 포스코 퓨처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점부터 설명했죠. 이게 수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커요.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양의 전구체 공장이 끝났습니다. 준공이 됐어요. 6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이게 캐파가 4만 5천 톤 정도 돼요. 이게 전기차 한 50만 대 분량인데, 이게 LG엔솔과 GM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에 이 양극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거기 이제 전구체에 전량 납품이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수입 의존도, 기존까지 중국산 그 전구체에 대한 수입 의존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못 봤어요. 거의 90% 정도 순이었거든요. 근데 전구체를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생산을 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 다음에 이게 왜 앞으로 가능성이 많으냐? 결국은 우리나라 전구체를 써야지, 우리나라 전구체 양극재를 써야지만 IRA의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중국산 해외 우려국을 갖다가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튬, 니켈부터 시작을 해서 핵심 강물부터 전구체, 양극재까지 수직 계열을 갖다가 완성을 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구체 생산 능력을 갖다가 44만 톤 규모로 늘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전기차 500만 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까지는 거의 독점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음극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음극재를 만들었지만 글로벌 기업 순위를 놓고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중국 업체였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이게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는데 이게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그 흑연부터 시작을 해서 광물부터 시작해서 재련, 정련, 그다음에 그 구형 흑연을 만드는 것까지 거의 그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이 이걸 갖다 내재화해야 되겠다고, 국산화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고, 그래서 포스코 계열사에서는 흑연 원강은 탄자니아 모잠비크에서 이제 광물 계약을 해가지고 그 광산부터 해가지고 들여오는 걸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흑연을 들여온다고 해서 이 음극재를 바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를 천연흑연도 만들고 천연흑연 음극재, 인조흑연 음극재도 만들었거든요. 인조흑연 음극재는 포스코 그룹에서 나오는 코크스 있지 않습니까? 이 철 가공할 때 나오는 그걸 갖다 가공해서 인조흑연을 만들었었는데, 이 중간에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천연흑연을 갖다가 만약에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천연흑연은 불순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정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불순물 걷어내고 다시 이게 가공하는. 그래서 기존의 부유성감 방식으로는 이게 한 95% 순도 한 90에서 95% 순까지밖에는 안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응급제를 못 만들어요. 이걸 결국은 구형화해서 순도를 더 높여야 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순도를 높여야 되냐면은 99.95 정도까지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름이 구형 흑연. 예, 구형 이걸 갖다가 기존의 이 구형으로 만들어서 이 구형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순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구형으로 만들면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 이 공간에 활물질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형 흑연을 만드는 건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까지 응급제를 만들면서 이 구형 흑연은 100% 중국에서 들여왔던 겁니다. 거기가 99% 한다고. 아니, 우리가 거의 100% 네, 거의 들여온 거예요. 100%. 구형 흑연을. 이게 구형 흑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열 처리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대규모 그 화학적 요법이 필요한데 화학적 요법이랑 항상 환경 문제랑 관련이 있잖아요. 열 처리 문제는 뭐예요? 이게 엄청난 전기료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거 자체를 만드는 걸 갖다가 왜 그러냐면 그 생산 원가 자체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비쌀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걸 갖다 주저주저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게 언제부터 공장을 만들어서 준공하는 시점에서 2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6,700억짜리 그 수주 계약이 나왔죠. 네. 일부에서 테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고객사.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4년 동안 공급이 되는 건데 27년부터예요. 저기 보시면 27년 10월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딱 2년 뒤. 그러니까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 구형 흑연을 내재화하는 시점 그게 27년이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4년 계약을 했는데 이게 잘 된다라고 하면 이게 10년 계약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계약 시 추정 금액은 약 1조 7천억 원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그 좋은 기회가 생기냐면은 지금 흑연은 미국도 알고 있어요.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깊다는 걸. 그래서 IRA에서 26년까지를 일단 면제를 했습니다. 중국산 흑연을 써도 괜찮다라고 면제를 해줬는데 27년부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나라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재화를 구형흑연의 내재화를 시작을 해서 이 응급제의 밸류체인상 완전한 국산을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가격이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면은 이게 왜 좋은 기회냐면은 지금 미국은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그다음에 상계 관세 다 조사를 끝냈어요. 예비 판정까지 끝냈습니다. 상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특정 기업에 대해서 한 700% 이상을 갖다가 지금 부과를 했고요. 예. 반덤핑 관세는 평균 94%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흑연이 평균 실효 관세율이 내년부터 어느 정도 될 거냐? 160%가 돼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지금 만드는 응급제가 포스코 퓨처엠이 만드는 응급제가 원가가 중국산에 비해서 한 20%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100% 부과가 되겠죠. 충분한 가격 경쟁력이 미국 시장에서든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이런 어떤 통제를 갖다가 강함으로 해서 이런 어떤 내재화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고객사들은 지금 뭐 북미의 OEM사들뿐만 아니라 유럽의 OEM사들도 결국은 이 응급제를 갖다가 밸류체인을 완성한 거 흑연 원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형 흑연 응급제까지 완성한 기업은 포스코 퓨처엠이 유일하잖아요. 그럼요. 고객사가 얼마든지 다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이번 어떤 그 중국의 통제 조치로 인해서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받는 하나의 섹터가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예, 예. 상징적인 이슈이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국산화 밸류체인을 다 완성하면 앞으로 고객사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실적도 뭐 탄탄하고 미국 쪽에서 더 많이 쓰일 가능성도 그렇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4거래일 만에 주가가 거의 뭐 30% 가깝게 그 정도 올랐을 겁니다. 급등하는 흐름들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흐름들 결국 이제 중국이 자기 발등 찍고 그렇죠.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세를 좀 마련해줬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특정 어떤 광물이라든지 소재단에서 특정한 어떤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대단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이 통제를 하기를 바라는데 글쎄요. 그 11월 8일 지나봐야 알겠죠.
그러다 꼬리를 내리는 거 아닌지라는 네네네. 생각마저 네, 네. 오늘 윤서저 평론가님의 분석을 들으니까 생각은 나는데 네네. 어쨌든 K배터리에 확실한 기회가 온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흐름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잘 오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담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